최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산과 함께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산을 오르고 자연을 벗삼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그는 도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뒤 은퇴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 마을은 영수 할아버지가 꿈꾸던 이상적인 장소였어요. 산을 오르고 나무를 가꾸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의 삶의 낙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를 산신령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저 웃어넘기며 자신의 일상을 즐겼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길로 향했어요. 한 손에는 늘 들고 다니는 낡은 등산 지팡이가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가방 속엔 간단한 간식과 물, 그리고 산에서 발견한 쓰레기를 주워 담기 위한 봉투가 들어 있었죠. 영수 할아버지는 산에 오를 때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 애썼고 산속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맑았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펼쳐졌고 바람은 가볍게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평소 다니던 산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그는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주변 경치를 바라보았어요. 온 세상이 고요한 듯 했죠. 참 좋은 날씨로군. 오늘은 정상에서 오래 쉬어가야겠어.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옮기던 중 영수 할아버지는 멀지 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자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그것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여기요. 제발.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간절했고 할아버지는 순간 멈춰 섰어요.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기며 소리의 방향으로 다가가자 그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어요. 벼랑 끝에 한 남자가 매달려 있었어요. 손으로 바위를 붙잡은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두 팔은 떨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위험하지 않나? 영수 할아버지는 소리쳤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힘없이 소리를 냈어요. 그의 상태가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워 보였죠. 할아버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주변에는 튼튼한 나뭇가지와 덩굴이 있었고 그는 이를 이용해 간단한 줄을 만들기로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도와줄 테니. 나뭇가지와 덩굴을 엮어 만든 줄은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지금으로선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는 나뭇가지를 벼랑 끝에 단단히 고정하고 줄을 아래로 내렸어요. 이 줄을 잡게. 내가 끌어올리겠네. 남자는 힘겹게 줄을 잡았어요. 두 팔은 이미 한계에 달한 듯 보였고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숨이 차올랐지만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침내 남자가 벼랑 위로 올라왔어요. 남자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봐. 괜찮은가? 어디 다친 데는 없나? 할아버지는 남자의 상태를 살폈어요. 다리에 찰과상이 있었고 발목이 살짝 부어 있었어요. 남자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 보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군. 하지만 혼자 두면 위험하겠어.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네. 할아버지는 남자를 부축해 일으켰고 천천히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했지만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네. 산에 오르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위기를 겪는 법이지. 하지만 그대도 산을 너무 얕본 것 같구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로 제 실수였습니다. 길을 잃고 산사태가 나면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어요. 차를 끓여주고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며 그를 돌봤죠.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김재민이며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할아버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무슨, 그냥 이 산이 날 도왔을 뿐이네. 나는 그저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라네. 그날 밤 재민은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졌고 영수 할아버지는 모닥불 앞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그는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자연이 전하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했지만 오늘의 일은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그는 산길을 오르며 들었던 이상한 기운이 떠오르며 혼잣말을 했어요. 우연이라 하기엔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장이 일기 시작했어요. 재미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몸이 회복될 때까지 조용히 지내며 이곳의 고요함과 따뜻함을 만끽했죠. 도심의 분주함에 익숙했던 재민에게 이 시골 마을은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산에 다녀오곤 했어요. 재민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처음엔 의아했지만 점차 그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할아버지가 매일 산에서 가져오는 나뭇가지와 잔돌로 작은 조각품을 만드는 모습은 재민에게 신기하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런 걸 왜 만드시는 거예요? 재민이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그냥 취미일세. 나무나 돌을 깎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거지. 마음을 정리한다고요? 그래. 복잡한 생각이 많을 땐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잡념이 사라지네. 재민은 잠시 말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에게도 복잡한 생각이 많았거든요. 비록 할아버지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큰 갈등과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재민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며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의 다리가 나아진 것을 보고 안심했지만 어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자네도 바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이제 돌아가야겠지. 네, 할아버지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민은 말을 마치고 잠시 망설이다 무언가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작은 봉투와 통장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봤죠. 이게 뭔가? 할아버지께 드리는 작은 보답입니다. 받아주세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보답이라니. 난 그저 도와준 것뿐이라네. 이런 걸 받을 이유가 없네. 그러나 재민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평생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치기 어려운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재민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엔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죠. 결국 할아버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계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또 뭔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활용해 마련한 것입니다. 20억 원을 할아버지께 드리는 계약서입니다. 20억!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재민을 다시 쳐다봤어요. 재민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삶을 바꾸거나 마을을 위해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네. 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는 돈에 욕심이 없었고, 이렇게 큰 돈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민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그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자신이 불편하다며 마치 할아버지가 거절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강제로 주겠다는 듯한 눈빛을 보였죠. 알겠네. 그렇다면 이 돈을 꼭 의미 있게 쓰도록 하지. 할아버지는 마침내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재민이 건넨 통장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20억이라는 숫자는 그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요. 가난하게 살며 한 푼 한 푼 아껴온 삶 속에서 이런 거액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내가 이런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민의 진심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이 돈이 가져올 변화가 두렵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떠날 준비를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를 배웅하며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몸 조심하게. 그리고 다시 이 마을에 올 일이 있다면 언제든 들르게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 다시 오겠습니다. 재민이 떠난 후 영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가 남긴 20억이라는 돈의 무게를 실감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매일 아침이면 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도대체 어디에 써야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 걸까? 하지만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곧 마음을 다잡았고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의 꿈은 간단했어요.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존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 돈은 나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산을 지키고 사람들을 위해 써야겠지. 그는 가장 먼저 마을 회관을 찾아갔어요.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죠. 이 돈을 이용해 산림 복구 사업을 하고 싶네. 황폐해진 구역을 복구하고 나무를 더 심어서 이 마을을 자연의 중심지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나. 이장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아니, 영수 어르신, 정말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 하지만 산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중한 존재일세. 내가 평생 이곳에 살며 느꼈던 건 산이 없으면 우리 마을도 사라질 거라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제안을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돕기로 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산림 복구 사업은 조용히 시작됐어요. 첫 번째 단계는 황폐해진 구역의 복구였습니다. 산의 한쪽 구역은 과거 무분별한 벌목과 산사태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그곳은 한때 울창한 숲이었지만 지금은 잡초와 돌로 가득한 황량한 땅으로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전문가를 불러 토양 상태를 점검했고 그곳에 심을 적합한 나무와 식물의 종류를 조사했어요. 그는 도시에 있는 수목원과 연락을 취해 희귀하고 환경 회복에 적합한 묘목을 구매했죠. 이 나무들은 뿌리가 깊게 자라서 토양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걸세. 몇 년 안에 이곳은 다시 울창한 숲으로 돌아올 거야.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열정에 감명받았고 주말마다 모여 함께 묘목을 심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삽으로 땅을 파고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묘목을 심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심을 때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자라거라. 내가 잘 자라야
우리 마을도 잘 살아갈 수 있단다. 다음 단계는 산림 교육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는 산림청과 협력해 마을 아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죠. 여기 보이는 나무는 나이가 50년이 넘은 나무란다. 이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산소를 주는지 아니?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산림의 소중함을 배워갔어요. 그는 아이들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나무와 식물의 이름을 알려줬고 새들의 울음소리를 구분하는 법도 가르쳤어요. 이제 너희가 이 산을 지켜야 한다. 이 산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단다.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그들의 가슴 속엔 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죠. 마지막 단계는 마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림 복구 외에도 마을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어요. 마을 곳곳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공용 정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죠. 이 공간은 모두를 위한 거라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든지 와서 쉬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할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어요. 한때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와 새로운 가게를 열고 마을 경제를 살리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는 20억이라는 돈이 가져온 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죠. 하지만 그의 노력에는 항상 작은 고민이 뒤따랐어요. 재민이 떠난 후 그의 흔적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때때로 그를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재민이 자네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는 건가? 그가 남긴 돈은 분명 좋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재민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돌보고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다독였죠. 이제는 나도 이 산처럼 더 단단해져야겠군. 그의 작은 결심과 행동은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그의 산림 복구 사업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고, 언론에서도 그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했죠. 영수 할아버지의 이름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조용하고 검소한 삶을 이어갔어요.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가 사랑하는 산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몇 달이 흘러 할아버지의 산림 복구 사업은 마을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황폐했던 숲은 점차 초록빛으로 가득 채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롭던 할아버지의 집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바로 재민이었죠. 재민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눈은 퀭했고 옷차림은 전에 봤던 세련된 모습과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얼굴이 말이 아니군. 재민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사실 할아버지께 드렸던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투자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동안 마을과 산을 위해 열심히 사용했던 그 돈이 불법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불법이라니 자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건가?
재민은 고개를 떨군 채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는 한때 잘 나가던 투자회사 CEO였지만 불법적인 투자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작은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의 회사와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고 했죠. 저는 그 돈이 사람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큰 사건이 터졌고 경찰과 투자자들이 저를 쫓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께 드린 돈도 그 과정에서 빼돌린 자금 중 일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그동안 마을과 산을 위해 사용했던 돈이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담은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재민의 얼굴엔 간절함이 서려 있었어요.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망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께 드린 돈만큼은 제대로 쓰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문제가 될 겁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나 재민의 눈빛을 보며 결정을 내렸어요. 그를 외면할 수는 없었죠. 알겠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도록 하지. 하지만 그 돈이 잘못 쓰인 거라면 우리 둘 다 책임을 져야 할 걸세. 재민은 며칠 동안 할아버지의 집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누군가에게 알려진 듯 보였죠. 마을 주변에 낯선 차량이 나타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긴장했지만 재민은 겁에 질린 얼굴로 무언가를 계속 숨기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 사람들, 자네를 쫓는 건가? 내 투자자들 중 일부가 조폭을 고용해 저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까지 위협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자신과 마을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는 재민을 내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네. 그들이 이곳에 손대지 않도록 내가 직접 나서겠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의 집에 괴한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재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김재민, 너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좋게 말할 때 나오지 않으면 이 집을 부숴버릴 거야. 할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지키겠네. 그런 식으로 협박해서는 아무도 얻어갈 수 없을 걸세. 그의 단호한 태도에 괴한들은 물러갔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그를 지지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도울 겁니다. 그러나 재민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느끼며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할아버지, 저를 놔두세요. 저는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고 여기까지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진정으로 인생을 바로잡고 싶다면 책임을 피하지 말게.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아. 우리가 함께 해결하세. 그는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재민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재민은 밤새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는 자수를 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설득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재민이, 자네가 걸어온 길은 이미 뒤로 돌릴 수 없다네. 하지만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면 그 선택이 자네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걸세. 결국 재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잘못한 일은 제가 바로 잡아야겠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재민은 경찰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불법 투자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의 불법 투자 구조, 돈을 빼돌린 과정,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죠.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경찰은 그의 고백에 따라 재민과 관련된 조직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재민의 협조는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고, 그가 제공한 정보로 여러 명의 공범이 체포되었죠. 할아버지도 자신이 받은 돈이 불법적인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경찰에게 모든 돈을 돌려줄 의사를 밝혔어요. 이 돈은 마을과 산림 복구에 사용되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출처라면 나 역시 책임을 져야겠네. 경찰은 할아버지의 협조적인 태도와 그가 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고려해 법적인 처벌 대신 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할아버지의 정직함과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 큰 돈을 포기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셨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지. 나는 이 마을과 산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대로 썼던 거고,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 그의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더욱더 할아버지를 돕고자 나섰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재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형기를 마쳤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죠. 출소한 날, 재민은 가장 먼저 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엔 여전히 푸른 산과 따뜻한 마을이 있었고, 그 중심엔 영수 할아버지가 서 있었죠. 재민이 오랜만이군. 건강해 보여 다행이야. 할아버지는 여전히 단단한 모습으로 재민을 맞아주었어요.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재민을 집으로 들였죠. 경기를 마치고 나니 어떤가? 힘들긴 했지만 그곳에서 제가 저지른 일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책임을 지는 게 제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고. 재민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산은 이전보다 더 푸르게 변해 있었고, 마을은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었죠.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이 산과 마을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졌네요. 그대가 준 돈 덕분이지. 물론 그 돈을 돌려주고 나니 다시 손이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재민은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네. 재민이, 자네가 이 산을 지켜주게나. 재민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 산을 위해 평생을 바쳤네. 이제는 젊은 사람이 나서야 할 때지. 이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걸세.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부탁에 재민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이 산과 마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재민은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 산림 복구와 마을 환경 개선을 확대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재민의 모습을 보며 그를 점차 신뢰하고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과거의 실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했죠. 벼랑 끝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재민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재민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죠.
재민의 진심과 노력은 결국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산림복구와 마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보상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죠. 몇 년 동안 마을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황폐했던 숲은 다시 울창한 숲으로 돌아왔고 그 속에서 새들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푸른 빛으로 가득 찬 생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죠. 재민은 그 숲을 바라보며 묵묵히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신 것이 더 큰 은혜였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건 그저 손을 내민 것뿐이라네.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선 건 자네였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재민을 마을의 중심 인물로 신뢰하며 그를 지지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마을 공동체의 힘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친환경 농업, 에코 투어리즘, 그리고 지역 특산품 브랜드화를 통해 마을은 더욱 번창했죠. 재민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의 스승과 같은 존재였던 할아버지를 존경하며 그의 뜻을 가슴속에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는 산 정상에 서서 자신이 가꾼 숲과 마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 정말로 내 시간이 끝나가는구먼.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으니 마음이 놓이네. 그는 재민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이 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네. 그리고 이제는 자네가 이끌어갈 차례야. 이곳을 나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주게. 재민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부탁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